평생을 영어에 바쳤는데 외국인만 보면 왜 작아질까요?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건 머리 탓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어학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 맞는 극과 극의 언어거든요. 우린 10년을 해도 안 되지만 쟤네가 한국어 배웠으면 100년은 걸렸을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의 실체까지.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맺힌 영어의 한, 제가 팩트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기죽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럽 지도를 펼쳐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사람들은 평균 2.5개 언어를 구사하고 독일은 2개인 반면 영국은 고작 1.6개에 불과하거든요. 미국은 더 심해서 아직도 킬로미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섭씨 온도 대신 화씨를 고집하면서 전 세계와 완전히 다른 단위 체계를 쓰고 있어요.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고 그냥 본인들이 외국어를 못 배우는 것에 대한 변명이거든요. 실제로 언어의 난이도라는 건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와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서, 같은 언어라도 누가 배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영어 원어민 기준으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로망스어를 배우려면 600시간 정도 필요한데,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그 2배인 1200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아랍어나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는 다시 2배인 2400시간이 필요한데, 이 공식은 거꾸로도 적용되어서 우리 입장에서 영어는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어와 영어는 언어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언어쌍 중 하나이기 때문이거든요. 영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배우기 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성별 구분이 없다는 점이에요. 프랑스어를 배워본 분들은 테이블이 남성이고 의자가 여성이라는 황당한 규칙을 외워야 했을 텐데, 이걸 틀리면 원어민들이 바로 지적을 하는 분위기라 부담이 크거든요. 독일어는 더 심해서 남성, 여성의 중성까지 있는데, 영어는 그냥 다 더 하나로 끝나니까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편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악몽 같은 게 바로 정관사 발음인데, 더라는 단어의 th 발음이 세상에서 가장 내기 어려운 발음 중 하나예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걸 더 또는 드로 발음하는데, 혀를 이빨 사이에 넣고 바람을 내뿜는 그 미묘한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수십 년 배워도 어렵거든요. 영어 원어민들이 외국인을 골탕 먹이려고 시키는 단어가 바로 다람쥐를 뜻하는 스쿼럴인데, 원어민들조차 빠르게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악명 높은 단어예요. 한국 사람한테 이걸 시키면 10중 8구 스쿼럴이나 스쿼얼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데, 더 황당한 건 영어 원어민들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단어들이 꽤 있다는 거죠. 아네모네라는 말미잘 단어나 루럴이라는 시골을 뜻하는 단어, 브루얼이라는 양조장 단어는 원어민들끼리도 발음 대결하면서 놀 정도로 어렵거든요. 영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철자와 발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영어 배우는 사람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프랑스어는 같은 철자 조합이면 항상 같은 소리가 나는 규칙이 있는데, 영어는 그런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가장 유명한 예시가 OUGH라는 철자 조합인데, 도우, 스루, 소프, 터프, 코프, 플라우처럼 같은 철자가 6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황당한 경우가 있죠. 이걸 처음 보는 영어 학습자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원어민들도 처음 보는 단어의 발음을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웃긴 포인트예요. 한국어는 세종대왕님 덕분에 글자만 보면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 외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영어권 아이들이 스펠링 비라는 철자 암기 대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들도 자기네 언어에 철자 외우는 게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영어의 또 다른 골치 아픈 점은 같은 영어인데도 나라마다 완전히 다르게 쓴다는 건데, 단순히 억양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엘리베이터는 미국식이고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하며, 가지는 미국에서 에그플랜트인데 영국에서는 오버진이라고 하고, 감자튀김도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죠.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미국식으로 배웠는데 영국 가서 말이 안 통하는 황당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서울말 배웠는데 부산 사투리 못 알아듣는 것과 비슷해요. 호주 영어는 더 심각한데 미국 사람들도 호주 사람이 하는 말을 처음 들으면 영어인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발음이 독특하고 고유한 표현들이 넘쳐나거든요. 호주에서 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래를 떠올리겠지만 호주에서는 쪼리를 뜻하고 메이트라고 부르면 친구라는 뜻인데 이걸 모르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영어는 더 심해서 같은 영국인들도 자막 없이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미국 내에서도 남부 억양과 뉴욕 억양이 완전히 달라 혼란스럽죠.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 하나가 R과 L의 구분인데 이건 한국어에 이 두 소리의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라이스와 라이스, 라이트와 라이트처럼 한국어로는 똑같이 들리는데 영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수두룩해서 원어민과 대화할 때 오해가 자주 생기죠. 밥을 달라고 했는데 이가 나오거나 옳다고 말했는데 빛이라고 이해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된소리예요. 까카의 차이를 구분 못해서 고기를 꽃기로 발음하거나 바다를 바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서로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F와 P의 구분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악몽인데 커피를 카피로 발음하면 복사한다는 뜻이 되고 포크를 폴크로 발음하면 민속이라는 뜻이 되니까 상황이 복잡해져요. V와 B의 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베리라고 말하면 그게 아주라는 뜻인지 딸기류 과일인지 원어민들도 문맥 보고 추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영어를 배우면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전치사를 배울 때인데 논리적인 규칙이 전혀 없어서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버스를 타는 건 온 더 버스인데 택시를 타는 건 인 더 택시이고 아침에는 인 더 모닝인데 월요일에는 온 먼데이라고 하며 밤에는 앳 나잇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없죠. 한국어는 조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가은는처럼 규칙이 있는데 영어 전치사는 그냥 단어마다 따로 외워야 하는 답이 없는 영역이거든요. 관사도 어이없는 부분이 많은데 애플인지 애플인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지 규칙이 복잡해서 원어민들도 가끔 헷갈려해요. 한국어에는 관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필요한지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틀리면 원어민들이 바로 어색함을 느끼니까 완벽하게 구사하려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불규칙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영어가 워낙 다양한 언어에서 단어를 빌려왔기 때문에 어휘가 풍부하거든요. 영어는 게르만어를 기반으로 하면서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에서 엄청난 양의 단어를 빌려왔고 이 과정에서 규칙성이 많이 사라졌지만 대신 표현의 다양성을 갖게 됐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러 개 있어서 뉘앙스의 차이를 표현하기가 쉽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외래어를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스시, 타코, 카라오케 같은 단어들이 영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고 K-팝이나 한류 같은 한국어 단어도 이제 영어권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현상이죠. 영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완벽한 발음에 대한 집착인데 이건 사실 불필요한 걱정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전 세계 영어 사용자 중 원어민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 80%는 다들 각자의 억양으로 영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끼리는 완벽하게 소통하고 비즈니스도 문제 없거든요. 인도식 영어, 싱가포르식 영어, 필리핀식 영어가 다 다르게 들리지만 그들은 자신의 억양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미국식 발음 흉내내다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한국식 억양을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발음하는 게 소통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발음의 완벽함이 아니라 의사 전달이 되느냐는 점이죠. 결국 영어라는 언어는 불완전하고 비논리적이며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데도 역사적 우연과 정치적 힘에 의해 세계 공용어가 된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를 못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언어이고 그럼에도 한국의 영어 교육 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토플 점수나 토익 점수로 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영어권 사람들이 평생 외국어 하나 제대로 못 배우는 동안 우리는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총 10년 이상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많은 시간 투자하고도 막상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건 교육 방식의 문제이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문법과 독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로 말하고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우리가 투자한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영어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완벽주의를 버리고 즐기면서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